예, 청장이 먼저 하나 확인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죠. 예. 좀 전에 해저 지진계 예. 설치했다 결국 이제 폐쇄를 하셨는데 그 처음 설치할 때에는 일본의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사례를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처음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었는데 왜 또다시 또 출장을 가야 됩니까? 그때 다 검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이 해저진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문제 발생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는 일단 그런 처음 뜻입니다. 설치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예. 걸 인정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도 한번 검토를 예,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업무 보고를 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일단 단층의 수평 이동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그 단층은 활성 단층이죠. 활성 단층 글쎄요. 활성 단층 문제에 관해서는 뭐 그러니까 저쪽 그 단층의 수평 이동에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고 단층의 일단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그 단층은 활성 단층이 되는 거죠. 활동을 한 거는 뭐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 활동성 단층이 되는 거죠. 활동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오늘 보고자료 37쪽에 보면 네. 그 이번 지진의 원인 및 특징의 발생 원인은 양산 단층 또는 주변 단층의 수평 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양산 단층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단층 자체는 다 활동성 단층, 활성 단층으로도 추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뭐 예. 저쪽 지자연의 활동성 단층 아니, 뭐 이렇게 뭐 이 자료는 보십시오. 방금 했듯이. 어차피 이거 지금 이번이 양산 단층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주변 단층이 일단 활동성 단층이다. 활성 단층이 일단 추정하신 겁니다. 예. 추정됐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 활성 단층에 대해서 앞으로 원전이라든지 이에 대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 안전성 검사 자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에서. 일단 그래. 지금까지는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 아니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은 어쨌든 간에 양산 단층 또는 그 주변 단층이 활성 단층으로 추정한다라는 그 입장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부는 그동안에 이제 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은 일단 결론 낸 겁니다. 그러면 추정하신 거니까. 근데 뭐 이게 활성 단층인지 활동성 단층 뭐 여러 가지 용어에 조금 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아니, 좀 그거는 지금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일단 용어 자체 어쨌든 예. 그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예, 그 활동으로 단층은 일어난 건 활성된 맞습니다. 활동 단층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양산 단층도 주변 단층은 일단 활성 단층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걸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활성 단층인지 활동성 단층으로 예. 정의를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2015년 11월에 기상 업무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라는 그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달 전에는 지진 해일 화산 업무 발전 계획 연구라는 그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일단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첫 보고서에 보면 기상청의 지진 감시 통보 체제의 궁극적 비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부재하고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의 필요성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 및 이해 부족에 따른 불안정한 예산 투자로 사업 정상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고서에 보면은 이 결국은 지진 해일 화산 업무 쪽입니다. 기상청이 중심이 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민안전처와 협력시 서로 역할에서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유관기관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용 계획이 필요하고 기상과학원 등 일단 정책적 미전 없어 보인다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안한 결국은 지진사업 총괄을 다음 표입니다. 기상청이 하면서 R&D는 과학원, 사업관리는 기상산업진흥원, 파트너십은 지자원, 방재 국민안전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관련 기관들하고의 업무 영역 자체가 어떻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국민안전처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삼아 의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세이프 2010이나 세이프 2020년 보더라도 기상청에서 지진 관련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질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지질 조사, 특히 그 활성 단층 조사 자체는
국민안전처로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측 업무를 하는 기상청과 연구기능 자체가 분리됨으로 오는 어떤 전체적인 낭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지질조사나 활성단청 연구 자체를 일단 기상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최근에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국민안전처가 갖고 있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지금 559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기상청 쪽에서 아까 말하는 일단 예보를 위해서 자료를 좀 공유를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안전처하고의 업무 연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지진과 관련해서는 일단 컨트롤 타워는 뭐 법적으로 일단 국민안전처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안전처하고 이제 기상청 국민안전처는 어떤 방제, 지진이 나고 이후의 방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죠. 그 이전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전체 총괄은 예. 국민안전처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감시해서 이제 통보하는 기능까지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전달 쪽에서의 이 전파죠. 전달 쪽에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전달 부분은 완전히 다 기상청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거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지고 오는 거로 그렇게 교통정리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활성 단층에 관한 조사는 과거부터 옛날 소방방재청 시절부터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의 업무로. 네. 그래서 한 번도 기상청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런 논의도 이 정부 내부에서 어저께도 제가 국민안전처 뭐 실장하고 뭐 이거 이 교통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지자연과의 이 관계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지자연은 나중에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에 관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처의 가속도 계측기가 거의 600개 가까운 데가 안전처에 관리하는 계측기입니다. 안전처 소유는 아니고.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금 여기서 받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클 때만. 근데 저희들은 그때만 필요한 게 실시간으로 24시간 360일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스템에 바로 연결을 해도 저희들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속도가 또 저희들이 다 쓸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600개 중에서 얼마가 어떤 것이 우리 쪽에 꼭 필요한 이 자료인지 그거를 가려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받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별도로라도 구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안전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39쪽에 보면은 지진정보 대국민 전달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재난문자 구성 발송을 결국 기상청에 직접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보면 물론 분석된 시각, 위치, 규모 등은 나오는데 이걸 어차피 그냥 그 데이터만 보낼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도 포함되어야 될 텐데 그 행동 요령 자체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누가 삽입을 합니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일단 재난 문자 속에 들어갈 행동 요령 문구는 누가 정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진화성관리관이 계속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협의된 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예, 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입니다. 7월 5일 날 울산 지진 이후 계속 또 이번 9.12 지진 해서 사실 이런 자료에 지금에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 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보내는 문자에 실어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단문 지금 그냥 CBS에서 나가는 글자 숫자는 60자입니다. 2G 60자 그리고 4G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90자 그리고 3G는 지금 불가능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글자 수에 그 행동 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요령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지진이 났다고 하면 빨리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재빨리 접속해서 아는 방법.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조금 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만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형태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처에서 저번에 장관님께서 그런 행동 요령까지 포함해서
국민한테 제공을 하겠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통신망이나 이런 부분 나중에 트래픽부터 여러 형태의 문제점도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공량, 그러니까 그 국민 행동 요령을 문자에다 실어서 보냈을 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행동 요령을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러지 말고 미리 사전에 그러면 행동 요령의 유형이라든지 단계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는 미리 이제 국민들이 숙지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다 행동 요령 이번에 행동 요령이 유형의 몇 단계다. 그렇게도 보내면 될 거는. 이게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디, 행동요령 1번, 2번, 이런 형태의 어떤 알림은 가능하겠지만, 거기다 다 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민안전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행동요령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어쨌든 됩니다. 국민이 국민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이걸 통해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일단 통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건 국민안전처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 행동 요령 유형을 몇 단계를 정해 몇 단계로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단계 자체를.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해서 이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계속해서 문자를 끊어서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오늘 많은 의원님께서 지진 얘기했으니까 좀 본연의 기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기상청을 오보청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보 정확뿐 아니라 이제 영향 예보까지 하시겠다 이런 의욕을 보인 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차세대 도시 농림 융합 기상 사업단을 발족시켜서 해오셨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좀 재정비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저기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련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초기 얘기입니다. 12, 13, 14년까지 보면은 불과 한 2달 연구하는 것부터 8,500만 원, 1억 원을 두고 저 박은식 교수는 기상학자가 아니고 산림학자입니다. 근데 기상이 사림에 영향을 주는 거 가지고서 이 8,500만 원씩 연구비를 분 것이 과연 이 사업의 목적이 맞느냐. 사실 이 내용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피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그 밖에 길게 그것은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네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 교수가 아니고 텍사스 테크에 있는 우리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한테 무려 연차적으로 3번에 걸쳐서 약 4억 가까운 연구비를 줬습니다. 이건 몰아주기가 아니냐. 학계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당시 사업단장의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고 저는 기상청에서 해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넘겨보세요. 연구비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찍히는 강아무개 교수,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는 이 교수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연구비 수익 같은 것도 양쪽에 접히지 않으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소득세 신고도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거는 누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요새 영국에서 하는 표절 검색 프로그램 하니까 표절 비율이 19%가 나와서 저건 연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억 원 들어가는 연구입니다. 이것을 기상청은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19%면 저거는 대체로 10% 정도, 많이 봐도 10%까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연구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2억 원 들어간 연구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있었다면은 나는 감독기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을 정부 말하자면 기상진흥원에서 기상청 여기서 대학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하던 이런 국책 사업을
대학한테 맡기겠다는 거, 저도 대학 30년 있었지만 별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뭐 그거 보고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심사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순창 교수님. 네, 서울대 대기학과 나온 윤순창 교수고 정년했죠. 예, 예. 기상청에는 윤순창 교수 제자가 수두룩하죠. 맨 기상학과 출신이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라 많지. 왜 조금? 다음부터는 대부분이지. 그 윤순창 교수 서울대 은퇴해서 그 심사를 해서 외국어대학으로 결정을 했죠. 윤순창 교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외국어대학교에 무슨 교수? 네, 외국어대학교 뭐 특임 교수인가 뭐래 해서 연봉 1억 받는 교수가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봉은 뭐 얼마인지 확인된 거예요. 네.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교수 돼 있어요. 이 심사가 끝난 후에 갔어요. 이게 오비락입니까? 만일에 뇌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 관계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고 그 사람한테 우호적해지면 뇌물죄가 되죠. 사후에 혜택을 받아도 뇌물죄가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검찰 간부가 자기 스폰서한테 5천만 원, 조금씩 받은 거 다 합치니까 5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지금 영장 청구됐죠? 김영란법에서 우리 뭐 3만 원 넘은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납득이 됩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작년도 국감에서도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그때 답변해서 이건 매우 부적절한. 이거는 지금 작년이 같다. 아니고 금년 6월 말에 네. 벌어진 일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라 이건 검찰의 수사에 의뢰할 사항 아닙니까? 글쎄 그게 글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최소한도 감사원이 기상청의 전 R&D를 감사할 사항 아닙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은퇴한 교수 후생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 윤수장 교수님한테 이 사업에서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심사위원장 하고 나서 글로 가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3자를 볼 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문제가 인과관계 없나?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초기 사업단장을 해서 이 연구를 실패시켜서 경질된 분이 있죠? 최아무개죠? 네. 그분은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 사업단 소속은 아닌데 지금 외대의 그 특임 교수로 해서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대 있죠? 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외대를 매개로 한 기상청과 외국어대학교 무슨 게이트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말을 하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 그 자체는 이 응용이상 분야에서 연구 능력은 있는데 이 관리 능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오비락이구만 그냥 다 외국어대하고 다 떨어졌구만 그냥. 네? 근데 유치기관이 되면 평가 네. 단장의 심사에도 외국어대가 이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해서 합다는 거다 놓고 그 심사한 단장이 외대 특임 교수를 가서 연봉 1억 가까이 받고 문책을 당한 전 사업단장은 또 외국어대학에 또 다른 교수 가서 뭐 이 기상 관련 뭐 이게 연구를 하느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윤수장 교수님의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쪽과 전혀 무관하게 그쪽 이 도시 지역에서 에어로졸이라는 장거리 대기업밀 장거리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쪽 일을 이 하고 중차대한 있는 연구 사업을 사업단을 선정하는 데 있었던 단장이 대학에서 이미 임기가 끝나고 정년하고 그 대학에 갔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해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뇌물 의혹이 있잖아. 이거 공무원사에서 저렇게 하면 이게 무슨 저는 위원장님 이건 한번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단청에 대해서 앞으로 원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이 자료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 안전성 검사 자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에서. 일단 그래. 지금까지는 양산단청이 활성단청이 아니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양산단청 또는 그 주변 단청이 활성단청으로 추정한다라는 그 입장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부는 그동안에 이제 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오늘은 결론 낸 겁니다. 그러면 추정하신 거니까. 근데 뭐 이게 활동
활성 단층인지 활동성 단층 뭐 여러 가지 용어에 조금 이 전문적인 아니, 용어들이 좀 그거는 지금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일단 용어 자체 어쨌든 예. 그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예, 그 활동으로 단층은 일어난 건 활성된 맞습니다. 활동 단층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양산 단층도 주변 단층은 일단 활성 단층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걸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활성 단층인지 활동성 단층으로 예. 정의를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은 그 2015년 10 예, 청장님 먼저 하나 확인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죠. 예. 좀 전에 해저 지진계 예. 설치했다 결국 이제 폐쇄를 하셨는데 그 처음 설치할 때에는 일본의 어떤 그 현황이라든지 사례를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처음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었는데 왜 또다시 또 출장을 가야 됩니까? 그때 다 검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 해저지진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문제 발생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는 일단 그런 처음 뜻입니다. 설치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예. 걸 인정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도 한번 검토를 예,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업무 보고를 보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일단 단층의 수평 이동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그 단층은 활성 단층이죠. 활성 단층 글쎄요, 활성 단층 문제에 아니, 관해서는 뭐 그러니까 저쪽 그 단층의 수평 이동에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층의 일단-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그 단층은 활성 단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활동을 한 거는 뭐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 활동성 단층이 되는 활동을 거죠. 한 거죠. 그럼 지금 오늘 보고자료 37쪽에 보면 네. 그 이번 지진의 원인 및 특징의 발생 원인은 양산 단층 또는 주변 단층의 수평 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양산 단층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단층 자체는 다 활동성 단층, 활성 단층으로도 추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뭐 예. 저쪽 지자연의 활동성 단층 아니, 뭐 이렇게 뭐 이 자료는 보십시오. 방금 했듯이. 어차피 이거 지금 이번이 양산 단층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 주변 단층이 일단 활동성 단층이다. 활성 단층이 일단 추정하신 겁니다. 예. 추정됐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활성이 전 없어 보인다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재난 결국은 지진 사업 총괄을 다음 표입니다. 기상청이 하면서 R&D는 과학원, 사업관리는 기상산업진흥원, 파트너십은 지자원, 방재 국민안전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관련 기관들하고의 업무 영역 자체가 어떻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국민안전처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삼아 의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지금 세이프 2010이나 세이프 2020년 보더라도 기상청에서 지진 관련 업무에 대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질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지질 조사, 특히 그 활성 단층 조사 자체는 국민안전처로 좀 넘어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기상 업무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라는 그 자료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달 전에는 지진 해일 화산 업무 발전 계획 연구라는 그 리포트도 만들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일단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첫 보고서에 보면 기상청의 지진 감시, 통보 체제의 궁극적 비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부재하고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의 필요성,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 및 이해 부족에 따른 불안정한 예산 투자로 사업 정상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고서에 보면은 이 결국은 지진 해일 화산 업무 쪽입니다. 기상청이 중심이 되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민안전처와 협력시 서로 역할에서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유관기관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용 계획이 필요하고 기상과학원 등 일단 정책적